윤석열 대통령님 축하드립니다. 어제는 명태균과의 통화에서 그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내가 김영선이 해주라고 그랬어 라는 그런 아주 멋진 목소리를 들려주셨죠. 그래서 아주 다들 대통령님 목소리를 듣기 싫어하는데 어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국민이 그 자신의 찬 목소리 명태균과 통화하는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참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또 오늘 아침에 축하해야 할 일이 또 하나 생겼네. 와, 이 72%가 나왔어요. 72%. 그 지지율이 아니고 부정평가. 예. 난 살다 대통령이 부정평가가 72% 나오는 건 처음 봤네요. 그리고 긍정평가. 야, 대통령 잘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19%가 있답니다. 19%가 아직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막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네. 오늘 아침에 갤럽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9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죠. 그러니까 3.1%포인트 플러스 마이너스라면 19%가 나왔으니까 후하게 쳐준다면 6%를 후하게 쳐줄 수 있고 야박하게 한다면 6%를 까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13%도 미치지 못한다. 12몇 %에 불과하다. 오차 범위를 그렇게 적용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19%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직도 100명 중에 19명,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2명 가까이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정말 잘하십니다. 앞으로도 더 잘해 주십시오. 꼭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박수를 쳐주는 사람이 있다. 그건 대통령한테는 아주 축하드릴 일 아닙니까? 내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님 축하드립니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세상에 살다 무슨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긍정평가 19%가 뭐냐. 내려와 그냥. 내려야 돼. 뭐 하려고 거기 앉아가지고 쪽팔리게. 생긴 것은 남자답게 생겨가지고 그렇게 하는 일은 쪼물쪼물해. 국민이 이 정도로 지지를 안 한다면 나 같으면 쪽팔려서 못하겠어. 나 그만둘게요. 라고 나와야지. 내려와 그냥. 마누라 때문에 너를 지지 못하겠다 하는 사람이 17%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뭐 경제, 민생, 물가 이게 14%였고 그냥 다짜고짜 나는 꼴도 보기 싫어. 너는 너무너무 못해. 전반적으로 다 잘못이다 라는 사람도 7%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어제 이제 민주당이 확보한 그 녹취록이 제대로 전파가 됐다면 분명히 9%대로 떨어졌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19%가 지금도 본인을 지지한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좀 더 열심히 해서 10%, 9%까지 쭉쭉 내려가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명태균이 스모킹건이 될 이 명태균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명태균과 윤석열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세상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동안 쉴드를 치던 여권 인사들 우왕좌왕하고 있죠. 물론 추경호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법률적 문제가 전혀 없다. 권성동 역시 그 대통령 당선 취임하기 전의 일인데 뭔 소리야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던데 그 사람들이 끝까지 그렇게 갈까요? 지금은 쉴드 치는 척 하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이 칼을 들이댈 것이다. 등에 칼을 꽂는다 라고 나는 장담합니다. 왜냐? 지금 쉴드를 치는 이유는 뭡니까? 좀 더 큰 거 나오면 너를 진짜 더 크게 혼내주겠어 라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김종혁 최고,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뭐가 앞으로 더 나올지 모르는데 어떻게 실드를 치냐 지금. 민주당이 얼마나 많은 걸 확보하고 있는지를 국민의힘은 지금 모릅니다. 그러니까 거의 안달이 난 거죠. 그런데 이 와중에 명태균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 김건희와 명태균의 통화 녹취 이것도 곧 나오지 않겠습니까? 물론 민주당에서는 확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 확보 안 했겠습니까?
윤석열과 통화한 것이야 뭐 얼마나 되겠어요. 더 많이 명태균이 통화한 것은 김건희잖아요. 지금까지 정황으로 볼 때. 그러면 그게 조만간 나온다. 그러면 민주당이 이제 분석을 다 끝내고 법률적 검토까지 모두 다 끝낸 다음에 하나하나 밝힐 텐데 그때 김건희와의 녹취 이것은 반드시 나온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한동훈은 지금도 쓸데없이 무슨 특별감찰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특별감찰관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이제는 김건희 특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명태균 특검으로 명명해도 됩니다. 도이치모터스 뭐니 양평 고속도로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나중에 결국 김건희는 단죄를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건 명태균 게이트. 이것을 특검을 빨리 해야 된다. 자, 그건 그렇고 하여튼 그 민주당이 어제 이 통화를 공개한 이후에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오전 10시경에 명태균 씨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명태균 씨가 전화를 받았다고 그래요. 상당히 경강된 목소리였다고 하는데 민주당에 제보를 한 사람이 운전기사 역할을 했던 그 김모 씨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난 아버지 산소로 간다. 산소로 가서 뭐 다 불사질러 버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다 불지를 거다. 아버지 산소에 가서. 아버지 산소에 며칠 전에 묻어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불지른다. 이랬는데 이보다 앞서서 JTBC와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 내가 했던 일의 20분의 1도 아직 안 나왔다. 대선 때 내가 했던 일들이 있는데 이게 나오면 다 자빠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와 사적 대화는 물론이고 윤석열과 공적 대화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내가 했던 일이 있어. 나오면 다 자빠질 텐데 라고 JTBC에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화 횟수도 상당하고 또 그만큼 녹취 분량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한 것이죠. 그러면서 명태균이 이렇게 내보고 여사가 그런 걸 올렸다고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서 근데 이게 또 나오니까 섬찟해. 그 말합니다. 섬찟하다. 본인도 섬뜩하겠죠. 이러다 통화 내역이라도 올려면 어쩌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명태균 씨는 막다른 골목에 몰렸죠. 공적 대화하고 뭐고 싹 다 불사지르고 불 지르러 아버지 산소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CBS와 통화를 한 이후에 지금까지 명태균 씨의 행방은 묘연합니다. 10월 29일 날 난 모든 증거를 우리 아버지 산소에다 묻어놨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 증거를 찾으려면 우리 아버지 묘 파묘를 해야 될 텐데 파묘를 하게 되면 그것은 망자 명예훼손이 되기 때문에 검찰이 그것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 그 시각 즈음에서 검찰은 명태균 씨 집에 두 번째 압수수색을 하죠. 검찰이 명태균 씨를 어떻게든 봐주려고 했는데 이게 막 복잡하게 돌아가니까 검찰도 뭔가 일을 하는 척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차피 윤석열 정권의 개이기 때문에 절대 안 하죠. 안 하는데 이제 사건이 커져. 그러니까 갑자기 두 번째 압수수색. 인제까지 명태균을 가만히 놔뒀다가 이제 두 번째 압수수색을 한다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명태균 씨는 도망갔죠. 집에 없었습니다. 검찰이 집에 도착했을 때. 그 후로 행방이 지금도 묘연합니다. 아버지 산소에 묻었다? 근데 창원지검 관계자를 한겨레 신문이 만나서 취재를 했는데 거기에서 창원지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명 씨의 아버지는 화장을 했다. 그래서 묘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명 씨가 어디 있는지 파악하고 있고 숨긴 증거물을 찾으려고 검찰도 노력하고 있다라고 창원지검 관계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을 했다 하더라도 묘소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화장을 해도 그 골분을 묻고 이 봉분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봉분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 비석 정도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창원지검에서는 아버지 산소 없어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증거물을 찾고 싶지 않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하여튼 아버지 산소에다 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며칠 전부터 해왔는데 결국은 시선을 그쪽으로 돌리고 본인은 그동안 어디로 도주를 할까 하는 도주로를 파악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 어디로 숨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명태균 씨를 찾아야 되고 그 증거물도 찾아야 됩니다. 명태균 씨는 그동안에 언론을 철저하게 이용하면서 자신을 살려달라고 용산 측에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요구를 해왔죠. 그러나 용산은 들어줄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명태균과 윤석열의 통화 내용이 민주당에 의해서 밝혀져 버린 겁니다. 명태균 입장에서는 난감하겠죠. 일단 어디론가 숨어야 되겠죠. 잠적을 해야 되겠죠. 명태균 입장에서는 이 녹취록은 끝까지 공개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 이것은 명태균이가 마지막 카드로 쓰고 싶었겠죠. 그리고 용산과 딜을 하고 싶었겠죠. 나를 살려달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이거 깔란다. 이렇게 했을 텐데 민주당이 먼저 까버린 겁니다. 그러면 명태균 씨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된 거죠. 이제 명태균 씨를 찾아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탄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버린다? 그러면 큰일입니다. 이 정권 무서운 정권이거든요.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어떻게 사라질지, 어디로 사라졌는지 이런 거 모릅니다. 조만간에 명시가 나오기를 바라야 되겠죠. 명태균 씨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검찰 수사보다 특검을 원한다. 특검 한 번 해서 한 방에 다 치우지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발적으로 사라졌을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 이렇게 봐야 하고 뭔가 모종의 시나리오가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도 해봐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어찌됐거나 명태균 씨가 사라진 것은 큰일입니다. 오늘이라도 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모든 것을 밝혀야 됩니다. 그러고 국정농단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김건희와는 어떤 통화를 했고 윤석열과는 어떤 걸 했고 이래서 어떻게 내가 나라를 말아먹었고 이런 것들을 정확히 이야기를 해야죠. 그리고 민주당의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위태롭습니다. 그것도 본인은 잘 알 겁니다. 그동안에 정치권에서 브로커 노릇을 쭉 해왔고 여기저기 조언도 해왔고 했기 때문에 그분이 그런 걸 모르겠습니까? 난 명태균 씨가 그런 걸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신을 살려줄 세력은 민주당밖에 없다. 그래야 민주당한테 자기 신변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모두 다 민주당에 넘겨야 되겠죠. 그래야 나라도 바로 서고 본인도 살 수 있습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명태균 씨는 명심해야 된다. 이제 도망간다고 도망가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무방비로 혼자 독자적으로 활동하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찌 될지 모른다.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가 명태균 씨와 한 인터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 인터뷰는 지난 28일 날 이루어졌다고 그러는데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서 한번 동아일보 인터뷰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선 캠프 때 대통령에게 어떤 조언을 건넸느냐라고 이제 기자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2024년 22대 총선과 함께 개헌을 해라 라고 말했답니다. 야, 개헌을 해라. 22대 총선, 그러니까 지난 4월 총선 이후에 바로 개헌을 해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개헌, 내년 5월 개헌과도 맞닿아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은. 그리고 개헌과 함께 물러나면 보수, 진보 양쪽으로부터 모두 존경받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조언을 했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내가 2년짜리를 해야 되겠느냐 이러면서 3일 동안 들들 볶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조언은 제대로 했네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그런 조언을 했느냐라고 동아일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5년을 버틸 내공이 없기 때문이다. 와, 명태균 씨 진짜 훌륭한 사람이네. 그런 걸 다 알았단 말이야? 이러니까 김건희가 선생님 한 거 아니에요? 와, 너무 정확한 말을 했어.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퇴임 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보수는 젖은 연탄으로 도저히 불을 붙일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 스스로가 번개탄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개헌하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이겁니다. 윤석열이 내는 대통령에 당선은 되는데 내공이 없어. 5년을 이끌어 나가면 나라가 망해. 그러니까 그냥 대통령 맛만 봐. 2년 맛만 보고 22대 총선 끝나면 그 총선 때 바로 그냥 개헌을 해. 총선과 함께 개헌을 해라. 그리고 물러나 너는 라고 명태균이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동아일보 기사에 의하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와, 진짜 갑자기 막 명태균 씨가 만나보고 싶네, 이 사람. 진짜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 그 말 했다고 뭐 훌륭한 사람은 아니지만, 뭐, 그게 놓고 갔다. 근데 더 웃긴 이야기가, 또 재밌는 이야기가 또 하나 있어. 또 이 사람이 해몽을 잘한 거 봐, 해몽. 뭐. 그러니까, 김건희가 꿈만 꾸면 명태균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해명을 요구했나 봐요. 그러니까 2021년 9월이나 10월 무렵에 김건희가 연락이 왔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젊은 여자와 떠나는 꿈을 꿨다.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는 뭐 내 남편이 젊은 여자랑 어디로 떠나는 그런 꿈을 꿨다 이러면서 이거 선생님 이건 무슨 꿈입니까? 아, 목소리가 이러지 않지. 선생님 이건 무슨 꿈입니까? 그랬겠지. 그러니까 명태균이가 감축드리옵니다. 젊은 여자와 떠나는 것은 남편분을 국가와 국민한테 5년 동안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당선되는 꿈입니다. 이랬답니다. 하여튼 이 썰은 좋은가 봐. 명태균이 썰이 야, 이 정도 돼야 돼. 나도 이거 배워야 돼, 이거 명태균이한테. 명태균을 선생님이라고 나도 불러야 될까? 와, 대목. 남편이 젊은 여자와 떠나는 꿈을 딱 꿨다 그러니까 와, 감축드리옵니다. 당선되는 꿈이옵니다. 뭐 이랬다는 거. 하여튼 명태균 씨 지금 어디로 숨었는지 그게 자의인지 타의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오셔서 일에 잠적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도망간다고 될 일은 아니고 제대로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본인도 보수잖아요. 그러면 보수는 좀 당당해야 돼. 그런 맛이 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좀 깨끗하고 당당하고 뭔가 좀 멋져야지. 그렇게 뒤로 숨고 꼼수 부리고 이러시면 안 되고 앞으로 나와서 수사를 제대로 받으시고 특검이 필요하면 특검을 해야 되겠죠. 민주당은 곧바로 명태균 특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한동훈이가 김건희 특검 그럼 발작을 해. 김건희 자만 들어가면 완전히 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이라 하지 말고 명태균 특검으로 해서 민주당이 이것을 좀 낱낱이 밝혀서 나라를 바로 세워주셔야 한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민주당이 확보한 그 녹취록 차근차근 이제 까질 텐데 우리 국민들은 심장마비 안 오게 참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됩니다. 예. 어마어마한 것들이 앞으로 계속 까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마음 다 잘 먹어야죠. 민주당은 당장 탄핵이라는 카드를 꺼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국민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면 그쪽 길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국민의 뜻을 그대로 따른다면 민주당은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선거 과정이나 선거 후나 끊임없이 불법을 저지른 이런 정권은 처음 본다. 이러면서 누가 뭐라 해도 내 갈 길을 간다는 것은 독재자의 모습이다. 주권자의 뜻을 존중해야 된다. 앞으로 민주당은 이 길을 가겠다라고 했는데 주권자의 뜻을 따르는 민주당의 모습. 그대로 가면 그것이 바로 탄핵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